232번입니다.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 즉, 이 세 자연수는 2부터 9까지의 자연수만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럴 때 다음 로그 값 두 개가 바로 만족할 때 바로 A, B, C를 찾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로그를 보면 로그를 직접 나눗셈으로 갔잖아요. 그죠? 자, 이런 로그 성질은 없죠. 그죠? 로그 성질 없으면 밑변환 공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자, 밑이 A와 C가 달라서 밑을 B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밑이 달라서 밑을 C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B로 만든다는 말은 각각의 바로 분모와 분자에 있는 이 로그를 무엇을 취하겠다? 역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역수를 취하면 얘는 뭐가 되죠? 로그 b의 a 분의 1이 되니까 맞죠? 이 자체의 역수값을 어디에? 분자에 그대로 로그 b의 a로 나타내면 된다는 거 느낌이 오나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분모로 와서 로그 b의 c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표현해 볼게요. 자, 분모는 어떻게 된다? 분모는, 자, 역수를 취해버리면 로그 b의 a분의 1이 되고, 분자는 로그 b의 c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번분수잖아요. 그죠? 번분수면 어떻게? 자,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로그 B의 C가 분모로, 이렇게 두 개 곱한 로그 B의 A가 분자로 가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밑을 B로 통일시켰으니까 얘를 하나로 결합시켜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로그 C에 바로 분모에 있는 진수가 밑으로 분자에 있는 진수가 진수로 가서 로그 C의 A가 2분의 1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고, 자, 따라서 우리는 진수 A를 바로 C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무엇으로 양변을 제곱해서 A 제곱을 C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죠. 양변 제곱하면 바로 C는 A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맞겠나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자, 이 로그식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버리자? 바로 밑을 C로 통일하기 위해서 분모를 역수취하면 로그 C의 A를 어디로? 분자에 적으면 되고 자, 분자에 있는 로그 B의 C는 역수취하면 분모로 들어오면 되겠죠. 따라서 로그 C의 B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얘가 얼마다?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 C를 제거해주면 제거해준다는 말은 얘를 뭐 하나의 로그로 표현한다면 로그 바로 B의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가 바로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바로 진수 A는 B의 3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양변을 세제곱 해버리면 A 세제곱이 바로 B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관계식을 몇 개 만들어냈다?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냈잖아요. 바로 C는 A 제곱이고 B는 A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 A, B, C는 2에서 9까지 만든다고 했으니까 A와 B의 C의 값이 자연수니까 우리는 B와 C를 모두 다 A로 표현했으니까 A에서부터 생각해서 B, C를 구해본다면 2부터 되니까 A가 2라면 B는 세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되고요? A를 세제곱하니까 8이 되겠네요. 그죠? C는 어떻게 됩니까? A를 제곱을 하면 4가 되어서 모두 다 바로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겠네요. 근데 A가 3이 되버리면 B는 A의 세제곱이라서 27이 되고 C는 9가 되어버려서 B가 9보다 10보다 작은 수가 아니죠. 따라서 탈락이 되네요. 그럼 얘가 4가 되는 순간
얘는 더 커지니까, 그죠? 맞아요. 더더욱 A 값이 더 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B 값 8, C 값 4로 결정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3B 더하기 2C는 A가 2고요. 자, B가 8이니까 3, 8이 24. C는 4니까 4, 2, 8이 되어서 10 더하기 24. 바로 3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뭐다? 이 A와 B의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관계가 되니까 그죠? 그것을 이용하여 이 로그의 나눗셈을 바로 밑이 같을 때는 하나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면 A와 B와 C의 관계식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33번입니다. 자, 두 양수 xy에 대하여 연산 이런 스타 표시를 x 스타 y를 x의 로그 2의 y 제곱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죠. 즉, 이 앞에 스타 앞에 있는 문자를 미추를 그리고 스타 뒤에 있는 문자를 지수의 바로 로그의 값에 진수 자리로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할 때 세 양수 A, B에 대해서 자, 옳은 것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기억은요. 그러면 앞에가 바로 X고 뒤에 있는 게 Y가 되니까 그대로 적어 본다면 바로 A의 로그 2의 바로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로그 값은 진수가 1이면 얼마입니까?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A의 0제곱이 되어서 얼마다? A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 되죠. 물론 0의 0제곱은 아니겠죠. 그죠? 자,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A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니은인데요. 자, 그러면 니은을 보면 이 바로 연산식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 이런 걸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A 스타 B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A의 로그 2의 B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요, 우리가 미친 이 A와 지수에 있는 이 로그 값의 진수의 위치를 바꾸어 줘도 되죠. 그러면 B의 로그 2의 A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식을 다시 연산식으로 나타낸다면, 바로 이 밑이 앞에가 되고, 스타 표시를 한 다음에, 이 지수의 이 로그 값의 진수가 뒤로 가게 되어서 바로 A 스타 B는 B 스타 A와 동일하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디귿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디귿은 자, 결론적으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느냐를 묻는 게 되겠네요. 그럼 좌변부터 한번 해보면요. 자, 좌변은 앞에 있는 식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A의 로그 2의 B가 되겠죠. 요게 앞에 있는 요 스타식이 되고 거기에다가 다시 스타 C가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자, 얘가 바로 앞에 거, 얘가 뒤에 거니까 A의 로그 2의 B 여기에다가 바로 로그 2의 C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 전체의 로그 2의 C 제곱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 법칙에서 바로 지수와 지수가 괄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얘는 A의 로그 2의 B 곱하기 로그 2의 C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변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우변은 자, A 스타에 B 스타 C니까 B 스타 C는 자, B의 로그 2의 C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자, 밑이 A고요. 자, 지수 자리에 로그 2에 맞나요? 요 자체가 그대로 Y 자리 안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맞습니까? 그럼 로그 2에 바로 무엇으로? 이 진수가 B의 로그 2의 C. 요 자체가 바로 뭐다? 하나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수에 바로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 A에 자, 로그 2C 곱하기 로그 2B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위치만 바뀌었지 지수끼리의 곱이니까 바로 교환 법칙이 지수끼리의 요 두 수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니까 바로 좌변과 우변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니은 디귿만 참이되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는 요 두 개를 지수 법칙에 의해서 곱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지금은 로그의 이 진수가 이건데, b의 요 지수를 어떻게 했다? 이 로그 앞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234번입니다. 양수 x에 대하여 자 로그 3의 x는 fx 플러스 gx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때 fx는 정수고 자 g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니까 gx는 바로 소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로그 3x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 시간에 공부한 것으로 말하면 fx는 정수 부분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고 gx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작으니까 소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럴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모두 다 밑이 3이면서 지수에 G1-F1, G2분의 1-F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수는 뭡니까? 이 로그 값, 즉 로그 3의 1에 대한 값에 자, 소수 부분에서 정수 부분을 뺀 값을 지수로 올려두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똑같이 우리가 로그 값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일반화를 한번 시켜본다면 이 로그 3x가 fx 플러스 gx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수 부분도 구하고 소수 부분을 모두 구해서 우리가 지수 자리를 선택해도 되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로그 값에서는 우리가 소수 부분은 원래个수 마이너스 정수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정수 부분을 찾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따라서 이 지수 자리를 우리가 바꾸어 주겠습니다. 왜? 굳이 하나의 로그 값에 대해서 정수 부분도 찾고 소수 부분도 찾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정수 부분을 찾는 게 편하니까 이 G의 자리를 모두 다 F로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체를 gx-fx로 본다면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gx-fx로 본다면 gx를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로그 3의 x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습니까? fx를 뺀 게 바로 gx예요. 거기에다가 다시 fx를 한 번 더 빼니까 결론적으로 fx의 몇 배를 빼면 되겠다? 두 배를 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수 부분을 좀 더 쉽게 이 지수 부분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G1-F1 한번 적어볼까요? G1-F1은 어떻게 찾자는 것이죠? 바로 로그 3의 1에서 바로 두 배의 바로 F1의 값을 빼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면
G 2분의 1 마이너스 F 2분의 1은 여기 두 번째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로그 3의 2분의 1에서 두 배의 F2를 빼자는 것입니다. 아, 2가 아니죠. 여기서 미안합니다. 2분의 1을 빼야 되겠죠. 그죠? F의 2분의 1. 그런데 F는 무엇입니까? 바로 로그 값의 바로 정수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다섯 개를 직접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3분의 1, D 3분의 1, F 3분의 1은 바로 로그 무엇에서? 3의 3분의 1에서 두 배의 F 3분의 1을 하자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그 값을 각각 찾아낸다면 다음 식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F1부터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1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F1은 바로 로그 3의 1의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따라서 로그 3의 1은 바로 0이니까 진수가 1이면 0이죠. 따라서 로그 3의 1의 바로 정수 부분은 0이 되므로 F1은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의 2분의 1을 찾아볼까요? F의 2분의 1은 결론적으로 로그 3의 2분의 1의 정수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좀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로그 3의 2의 값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그 3의 3이 1이잖아요. 로그 3의 3이 1이고 로그 3의 1이 0이죠. 따라서 이 값은요. 0보다는 크고 로그 3의 2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2를 알아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로그 3의 2가 뭐보다는 0보다는 작다는 범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이 값은 약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0.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0. 얼마의 정수 부분을 찾아야 되죠. 그죠? 즉, 우리가 정수 부분을 찾을 때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 정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고 했나요? 로그 3의 x에 바로 뭐다? 가우스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정수 부분이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0. 얼마들의 가우스 값은 바로 자기 왼쪽에 있는 정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나요? 바로 마이너스 0. 얼마의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정수 값은 자기 왼쪽에 있는 정수, 첫 번째 정수라고 이야기했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F 3분의 1도 해보면, 자, F 3분의 1은요, 자, 로그 얼마가 되죠? 얘는 로그 3의 3분의 1이 되니까, 얘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서 이 자체는 바로 로그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므로 바로 로그 값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정수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분의 1의 정수는 바로 로그 3분의 1의 정수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우리 두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F의 4분의 1과 F의 5분의 1만 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살짝 지워보고요. 자, 로그 4분의 1을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로그 3의 4분의 1은 자,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4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일단 양수 파트만 우리가 먼저 본다면 로그 3의 4는 3의 3이 1, 로그 3의 3이 1이니까 얘는 1보다는 크고 뭐보다 2보다는 작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값을 원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부동어가 바뀌어서 바로 마이너스 로그 3의 4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겠네요. 자,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점 얼마가 되겠죠. 그놈의 바로 가우스값. 바로 정수 부분은 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얼마라고 해야 된다?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분의 1은 여기만 고쳐볼게요. 5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3의 5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3의 5도 어떻게 됩니까? 로그 3의 9가 2가 되니까 로그 3의 5도 1과 2 사이가 되어서 똑같이 바로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값만 처리하면 되니까, 자, 그대로 한번 보시면요. 3의 1은 얼마죠? 로그 3의 1은 0이고, F1이 0이니까 얘도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G1-F1이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자, 로그 3의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자, 로그 3의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F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플러스 2가 돼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는 로그로 고칠 수가 있죠. 2라는 것은 무엇으로 고칠 수가 있나요? 로그 3의 제곱이 되면 2가 되겠죠. 그러면 로그 3의 제곱이 바로 무엇이니까 얘는 바로 9가 되니까 로그 3의 9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얘를 로그를 우리가 로그의 합이니까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죠. 왜 합쳐주느냐 하면 이 밑에 대한 지수니까 밑이 3이니까 로그로 로그 하나에 밑이 3인 로그로 표현해 주면 되니까 곱해버리면 얘가 2분의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값이 얼마가 되다? 요 값이 바로 로그 3의 2분의 9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자, 로그 3분의 1에 대한 내용인데, 얘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맞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로그 3의 3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F3분의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 값 전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로그 4분의 1과 바로 로그 5분의 1에 대해서만 해보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적어 본다면 그냥 G의 4분의 1 빼기 F의 4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한다? 로그 3의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배의 바로 로그 3의 4분의 1의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로그 3의 4분의 4분의 1이 바로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3의 4분의 1. 뭐 이거 조금 있다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굳이 이렇게 고치지 말고 자, 그대로 로그 3의 4분의 1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4가 되죠. 맞나요? 4는 어떻게 로그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자, 모든 실수는 로그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그 3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81이 되어서 바로 로그 3의 4분의 81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바로 무슨 값이다? 이 값이 바로 로그 3의 바로 4분의 8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이 남았다? 5분의 1을 한 번만 해보면 되니까 G-5분의 1 여러분들 이거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로그 3의 5분의 1 마이너스 2배의 바로 F의 5분의 1이니까 동일하게 로그 3의 5분의 1에다가
자, 이 값이 자, 여기도 색깔을 맞추어 줄까요? 자, 색깔을 맞춰보면 자, 이 값이 얼마입니까? f 5분의 1이 똑같이 마이너스 2니까 얘도 로그 3의 5분의 1에다가 플러스 4가 되죠. 플러스 4는 바로 로그 3의 81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로그 3의 5분의 8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즉, 요 값이 바로 로그 3의 5분의 8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값만 계산하면 겠죠 얘가 0이었잖아요. 0이었으니까 3의 0제곱은 1이죠. 따라서 1 곱하기 1이 되어서 1이 되겠네요. 플러스 여기는 로그 3의 2분의 9니까 3하고 3하고가 사라지게 되니까 2분의 9가 되는데 앞에 두 배가 있으니까 다시 2와 약분해서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는 1이니까 3의 1제곱은 바로 3이 되어서 3은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은 로그 3의 4분의 81이 바로 지수 자리에 있으니까 3과 3이 없어지면 4분의 80이 있는데 4와 4가 약분하면 81이 되고 마찬가지로 3과 3이 지워지면 요 진수가 바로 답이 되는데 앞에 5배가 있으니까 다시 5가 5와 약분이 되니까 무엇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81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요 두 개가 162가 되고요. 162가 되고, 자, 9하고 9하고 1하고 더하면 바로 19가 되죠. 자, 따라서 181이 이 문제의 바로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왜 소수 부분을 바꾸었습니까? 자, 정수 부분도 찾고 소수 부분도 찾으려면 좀 불편하니까, 자, 정수 부분 찾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gx를 바로 로그 3의 x 마이너스 fx로 바꾸어서, 자, 바로 로그 3의 로그 3의 x에서 정수 부분의 두 배를 빼준 게 바로 지수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35번입니다. 자, 내양수 A, B, C,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이 K 값의 바로 제곱의 값을 구하라. 즉, K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의 형태는 여러분들 우리 지수편에도 많이 봤고요. 자, 나를 보면 일단 로그가 상용 로그로 되어 있는데 로그에 차가 되어 있으니까 자, 나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로그 10 우변은 바로 로그 못으로 자, 로그의 차는 진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앞에 있는 진수가 분자로, 뒤에 있는 진수가 분모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C라는 것은 로그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자, C는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2A 플러스 B분의 2A 플러스 B분의 바로 2AB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가에서 AB가 가의 지수에 있으니까 뭐 AB의 어떤 식을 나타내서 우리가 바꿔 보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는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 값은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죠. 항상 값이 일정하니까. 보통 K를 많이 쓰는데, 자, 여기에 K를 썼으니까 T라고 써보고, A, B, C는 모두 다 양수입니다. 양수. 양수니까 바로 이 값들은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겠죠. 근데 사실, 자, A와 B가 양수면 1을 넣으면 사실 얘는 3과 5가 되겠죠. 그죠? 근데 K도 양수면 C에 1이 들어가도 그죠? 요 값이 그대로 우리가 사용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A,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바로 T 값은 뭐 양수라고 해도 되고 T 값은 1보다 큰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자, 이 자체 값이 같으려면 얘가 벌써 최소의 양수 1을 넣어도 3이나 5가 되기 때문에 이 K 값이 따라서
이 자체는 3이나 5보다는 큰 수밖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전체 t 값은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0과 1 사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a는 바로 로그 3의 t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b는 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로그 5의 t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C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C는 바로 로그 K의 T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 B, C가 로그로 표현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미수가 어때요? 밑이 다 다르죠. 진수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착안해서 우리는 얘의 역수 형태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저 A분의 1은 바로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다? 바로 로그 T의 3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밑을 통일한 게 좋잖아요. 3과 T를 바꾼다는 말은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A분의 1이 되고. 그럼 얘는 바로 B분의 1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T의 5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C분의 1이 바로 로그 T의 K가 되겠습니다. 미수를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번 바꿔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A와 B가 돼 있는데 A분의 B분의 1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해도 되겠지만 또 그때는 밑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선상 역수를 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공통수학 2의 유리식부터 했지만, 보세요. 분모는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있고, 분자는 항이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분자의 항이 하나가 있으면 나비 넥타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자체를 역수로 만들었으니까, 이 자체도 역수로 이래 만들어 버리면, 무엇으로 2AB분의 2A 플러스 B로 나타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C분의 1을 나비 넥타이로 해본다면 요렇게 나비하면 2A가 약분되어서 B가 되어서 B분의 1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 BB가 약분되니까 바로 뭐다? 2A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렇게 역수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C분의 1은 바로 무엇입니까? 로그 T의 K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로그 T의 K가 되고 그 값이 B분의 1이 바로 뭡니까? 로그 T의 5가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는 2a분의 1인데 a분의 1이 우리가 무엇으로 자 a분의 1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2분의 1배에 a분의 1이 바로 로그 t의 바로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2분의 1은 다시 어떻게 바로 지수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죠? 지수로 올라가면 바로 2분의 1 제곱이 되니까 이 값을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로그의 합이면서 밑수가 보세요. t로 동일하니까 5 루트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자,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은데 로그 t, 로그 t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이 5루트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k 제곱이니까 각각을 제곱하면 25 곱하기 3이 되어서 바로 75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역수를 취했는지. 자, 분모에 지금 보면 항이 두 개 있고 분자에 항이 하나 있을 때 이 식을 역수를 취해버리면 나비 넥타이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서 쉽게 이 식을 계산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36번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A분의 B는 9고, 자, 다음 A의 로그 3의 B의 제곱이 세제곱근 3일 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자, 뭐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의 세제곱. 왠지 모르게 뭐다? 곱셈 변형 공식. 바로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어떻게 생각했죠? 바로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의 합곱으로 이렇게 외웠잖아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의 합곱. 자, 그럴 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이 부호 자체만 뭐로 바꾸어주면 된다? 다 반대로 바꾸어주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보이는 부호만 바로 반대로 바꾸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뭐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의 세제곱이니까 바로 그 두 수의 바로 차와 곱만 구하면 바로 변형 공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자체의 양변에 바로 로그 3을 각각 붙여준다면 이 자체가 무엇으로 로그 3의 b 마이너스 로그 3의 a로 표현할 수가 있고 로그 3의 9는 9가 3의 제곱이니까 2로서 바로 차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 여기에 로그 3을 붙이고 여기도 각각의 양변에 로그 3을 붙이면 지금 이 9나 3이나 모두 다 3의 친척이니까 그죠? 우리가 이 식은 바로 이 지수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로그 3의 b에다가 곱하기가 되겠죠? 로그 3의 a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세제곱권 3은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나오면 바로 로그 3의 3은 1이 되어서 바로 두 수의 곱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바로 세제곱의 차니까 차의 세제곱 맞죠? 차의 세제곱 플러스 세배의 차와 바로 곱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8 플러스 2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뭐를 잘못했나요? 아, 미안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얘가 차가 아니죠. 자, 로그 A가 앞에 있으니까 이 식을 우리가 바꾸어 줘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이 식을 무엇으로? 로그 3의 A에서 로그 3의 b를 뺀 값으로 바꾸어 줘야지 차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 맞죠? 자, 따라서 자, A 얘가 자, 뭐 예를 들어서 라지 A고 얘가 라지 B라면 라지 A 마이너스 B 라지 AB 얘는 곱하기니까 위치를 바꾸어 줘도 상관없겠죠. 따라서 바로 차의 세제곱 플러스 세배의 차 곱이니까 곱이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8이 되고 부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약분이 되니까 2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자,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37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정수 조건, 이런 조건 문제가 우리가 지수나 로고 편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왜 어렵냐 하면 보통 풀이집에 보면 자, 이 값이 정수가 된다 이런 말 하면 보통 풀이집에 보면 이 값을 바로 K라고 두고 이렇게 K는 정수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많이 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정수 조건 문제는 처음부터 문자를 쓰지 말고, 자, 이 한글로 표현해 달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네배에 로그 64죠. 그리고 진수가 바로
자, 조금 줄을 예쁘게 그어볼게요. 분수의 요 줄을 예쁘게 그어보면 4n 플러스 16분의 3이 되잖아요. 그죠? 자, 얘를 처음부터 K라고 두지 말고 여러분들 그냥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정수다 이렇게 한글로 적고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12하의 자연수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12하의 자연수를 이렇게 나열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었을 때 이런 정수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여러분들 마음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천이하가 되는 모든 이 n도 자연수니까, 맞죠? 이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니까 이 식을 n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 있는 4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항에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진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즉, 4m 플러스 16분의 바로 3이라는 것은 바로 64에 바로 4분의 정수꼴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정수라는 것을 계속 한글로 쓰기가 불편할 때가 올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무엇이라고 이 정수를 이렇게 K라고 두고 항상 이 K는 무엇이다? 정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선생님, 벌써 이 정수를 K로 바꿀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처음부터 이 정수라고 적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이 지수와 이 밑과 지수의 관계를 따라서 어떤 N의 자연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정수라는 글자를 가지고 가도 되겠지만 계속 정수라는 글자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식으로 더 복잡하지만 필요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로 바꿔주고 정수라는 말을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64라는 것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2의 6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2의 6적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2의 6제곱에 4분의 k제곱이니까 바로 4와 6이 약분되어서 바로 2의 2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무엇이 되겠다? 3k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잖아요. 우리가 이 4m 플러스 16, 저 n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 4m 플러스 16은 얘가 분모로 들어오면 자, 분모로 들어온다는 말은 이게 역수를 취해주면 되니까 바로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죠. 계속 이 K는 정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겠습니다. 아시나요? 자, 그러면 양변을, 자, 16을 빼주면 되니까,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16이 될 것이고, 이제 4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러면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로 나누어 주면, 자, 4로 나누어 준다는 말은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 지수와 밑이 동일하니까,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에다가, 바로 4로 나눴다는 말은 2의 제곱으로 나누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6을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n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n은요, 바로 천 이하의 바로 무엇이다? 자연수죠. 얘가 자연수입니다. 그럼 이 값 전체도 뭐가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숫자에서
얼마를 뺐으니까 4를 뺐으니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5보다 큰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분수에서 4를 빼면 n의 값 자연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전체의 값은 5보다 큰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보다 큰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자, 3 곱하기 2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이 3은 곱해져 있으니까 2의 거듭제곱이죠. 여러분들 2의 거듭제곱의 특징을 보면요. 2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4가 되고 2의 세제곱은 8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 되고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8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의 거듭제곱들은 다 짝수거든요. 그리고 분수로 나타내도 무엇이 된다? 분모가 모두 다 짝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3이 곱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2의 거듭제곱 자체만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분의 얼마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앞에 있는 3과 곱해서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자연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3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2의 거듭제곱은 짝수 아니면 바로 분모가 짝수인 바로 다리분수 분자가 1인분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3과 약분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의 거듭제곱 자체도 얘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얘가 지수가 0이 돼버리면 2의 영제곱이 1이 되어서 3-4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 2의 거듭제곱이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런 형태의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고 2의 거듭제곱으로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지수 자체도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A 지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K에 어떤 값이 와야 되겠습니까? K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K에 양수가 와버리면 음수가 돼버리겠죠. 따라서 K는 음수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음수가 와야 되면서 이 2와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K는 바로 음의 짝수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수가 와버리면 이의 양수인 짝수가 와버리면 이 자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전체는 바로 분수가 되죠. 유리수가 되어서 3과 약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맞죠? 이 지수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음의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의 짝수는 마이너스 2부터 될 수가 있으니까 K가 첫 번째 마이너스 2라면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곱하기 K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가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3 마이너스 2가 1이라서 바로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K 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K는 음의 짝수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N의 값은 3 곱하기 자, 2에 자, K가 마이너스 4면요. 마이너 플러스가 되면서 바로 6이 되어서 6 마이너스 2, 4가 되겠네요. 따라서 2의 4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의 4제곱은 16이니까 16 곱하기 3, 48 마이너스 4가 되어서 44가 된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무엇일 때? K가 마이너스 6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6이 돼버리면 플러스 18이 되니까 9가 되겠네요.
9-2는 7이 되어서 n은 3 곱하기 2의 7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2의 7제곱이 얼마입니까? 128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3을 곱해버리면 3, 8이 24, 바로 384가 되겠네요. 따라서 384에서 4를 빼버리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38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8일 때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8이 되면 N은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8이면 24가 되니까 12제곱이 되죠. 12제곱이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2의 10제곱이 1024인데, 바로 3배를 해버리면, 맞죠? 2의 12제곱은 얼마 됩니까? 1024 곱하기 4니까, 자, 벌써 4000이 돼버리고, 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선 더 이상 천이하의 자연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K가 마이너스 8일 때 안 되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는 더더욱 되지 않겠죠. 따라서 바로 N값은 2와 44와 380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고 이 두 개를 더하면 4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426이 바로 모든 n의 값의 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평가원 기출 문제인데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왜 말로 적으라고 하냐면 다시 말하지만 얘를 K라고 처음부터 두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얘가 12하의 자연수라면 여기를 1, 2, 3, 4 이렇게 해서 10까지 나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앞으로 이런 정수 문제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 문제는 항상 한글로 쓰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문제는 정수 문제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왜 K는 음의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잘 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었죠? 자,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